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번 약간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총 3회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해서 그 강해 리메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예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장 강해만 따로 이제 3부작으로 다시 재업을 할 거예요. 그 원본 강해가 총 1시간이 넘는 분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적그리스도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구로마 공화정과 또 그림자 정부의 체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송을 했잖아요. 이제 적그리스도, 그림자 정부, 이어서 그 대환란 시대의 광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도 아니다. 아주 본의 충만하게 요한계시록 13장을 리메이크해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세계 정부의 베이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강해에서 모든 구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장면을 흔히 바다를 세상의 각 나라들과 민족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혹은 지중해 바다를 근거로 한 로마 제국으로 또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초소인 무저갱의 입구가 바닷속에 있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네 짐승은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각각 가리킵니다. 특정한 인격체가 아니라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본 게시탐정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란 특정한 인물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킴과 동시에 그가 다스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에 모든 해석을 다 갖다 붙인다면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로 구성되고 지중해를 근거로 한 로마 제국의 후신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자기 처소인 바닷속의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라는 긴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외형은 인간이지만 영적 모습은 짐승 같은 괴물이고 마귀인데 10뿔을 가진 것은 다니엘 선지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의 강력에서 일어나는 10개국을 의미합니다. 이 10개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하나로 뭉쳐 옛 로마 제국을 재건하듯이 유럽 합중국을 수립할 것이며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이루는 베이스입니다. 그가 가진 7머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억압한 그리고 억압할 예정인 제국들이라는 것인데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합중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수립할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10개국이 훨씬 넘어서도 이 10뿔에 대한 해석이 틀릴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보실게요. 구로마 제국의 강력입니다. 유럽연합의 가입국들 중에 로마 제국의 강력에 포함되는 국가들을 먼저 가입한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선착순 10개국으로 끊으면 그 10개국 10뿔이 세팅되는 거예요. 참 쉽죠? 이 로마 제국의 속령들을 현재 국가와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단 당시의 국경과 현대 국경이 일치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맞물려 있어요. 좀 큰 범위로 쪼개서 대입한 것임을 감안해 주십시오. 브리타니아 속주는 영국, 갈리아 속주는 프랑스, 갈리아 벨기카 지방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서부 게르마니아는 독일, 라이티아 속주는 스위스, 노리쿰 속주는 오스트리아, 판노니아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하이모니아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헬라스는 그리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히스파니아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 해당하는 유럽 국가들을 열맞춰 세워놓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뭐 씨발 많기도 하네. 95년까지 가입한 유럽연합 구성원들은 이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이 중에서 로마 제국의 판도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모으면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렇게 총 11개국이 남아요. 착착착 끊어집니다. 그래도 10뿔이 아니라 11개 뿔인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을 댕강 도려내시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결성할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올 10개의 뿔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10개국입니다. 참 쉽죠? 그리고 이것은 2500년 전에 그림자 정부였던 로마 공화정의 영토와도 맞물립니다. 로마 공화정 영토가 바로 영국이 없거든. 지금 저 땅에서요. 더군다나 대환란 와중에 맞서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럽과 이스라엘 간에는 기가 막힌 기연이 있습니다. 1차 중동전쟁은 1948년 5월에 발발하여 49년 3월에 종결됐어요. 이 전쟁으로 2000년간의 유랑과 고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고토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1948년에 유럽연합의 싸기를 할 수 있는 베네루스 3국 관세 동맹이 체결된 베네루스라고 하는 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1949년에는 유럽심의회가 결성되었어요. 2차 중동전쟁은 1956년 10월에 발발해서 57년 3월에 종결됐는데 유럽에서는 1957년에 유럽 경제공동체 EC를 결성하기 위한 로마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움직임은 한층 진도가 나갔죠. 3차 중동전쟁은 1967년에 발발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심하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는데 그 해에 유럽에서는 유럽 경제공동체 ECC가 그냥 유럽 공동체로 개편됐죠. 앞전에 제가 EC라고 오탑니다. EC예요. 그게 이제 유럽 공동체 EC로 개편된 겁니다. 4차 중동전쟁은 1973년에 발발했습니다. 그해 유럽에서는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의 EC 가입으로 9개국이 모였어요. 10개의 뿔까지 불과 하나를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뛰쳐나와 중동 국가를 선제 타작을 한 이라크 공습이 있었던 1981년 바로 그 해에 그리스의 가입으로 이 시는 마침내 10개국이 완성됐습니다. 소박하지만 10개의 뿔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자칭하는 아랍 버러지들을 토벌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던 제1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1987년에 발발해서 93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전쟁 와중에 유럽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 공동체 EC가 현재 유럽연합 EU로 출범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유럽 단일 시장이 완성되어서 이로써 유럽의 경제가 통합되기에 이르렀죠. 이스라엘에 뭔가 굵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럽연합의 진도가 나가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70일의 중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까지 69일회가 지나가고 거기서 시계가 멈춰 교회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휴거가 일어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가동됩니다. 그 한 일회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빛과 흑암의 쌍벽을 이루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럽연합의 결성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멸망에서 2000년이 지나 이스라엘이 고토를 회복하여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심겨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기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타이밍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굳건히 서기까지 굵직굵직한 역사와 견주어 보면은 이스라엘 건국, 예루살렘 회복, 중동 평화협정 이렇게 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의 진도와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이래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유럽은 베네루스 3국의 관세 동맹이 체결됐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럽 공동시장이 결성되었죠. 79년에는 중동평화협정이 수립되고 유럽 통화체계가 결성됩니다. 중동평화협정이 언제 있었냐?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두 번 다시 1, 2, 3, 4차 중동전쟁 때처럼 중동 국가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은 벌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자로 급부상했는데 바로 그해 유럽에서는 유럽 단일 통화를 만들기 위한 유럽 통화체제 EMS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단일 화폐 체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모임이 결성된 거죠. 본 게시탐정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열불을 세계정부 10대 구역이 아니라 유럽 합중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계정부 10대 구역은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 계획의 일부이고 예언된 열불과는 같은 10개라는 것 외에 성경적 접점은 없습니다. 딱 한 줄 푸는데 만리장성 싸고 있다, 그죠? 자, 보세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계시록 13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 선지자가 목격한 네 제국이 각각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앞전 사자, 곰, 표범의 모습을 모두 다 갖춘 것을 볼 때 확실히 짐승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기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고요? 로마 제국은 유럽에 등장했던 이전의 어떤 제국보다 강력했고 첫째 짐승인 바빌론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둘째 짐승의 후신인 파르티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개발살이 났습니다. 셋째 짐승의 후신인 안티고노스 왕조 마케도니아,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모두가 로마 제국에 나가떨어져서 복속이 됐으니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전의 모든 짐승들이 그 넷째 짐승에게 박살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모습이 강력한 짐승에게 사자, 곰, 표범의 속성들이 모두 흡수된 모양으로 보이고 뭐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마인부 아실 거 아니야. 흡수하면 딱 그 모양으로 변신하잖아요.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의 부활을 표방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로마 제국, 즉 유럽 합중국은 용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와 힘을 등기 이전해 줌으로써 더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유럽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지배하는 단일 세계 정부로 레벨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럽 합중국이 유럽을 넘어서 세계 정부로 변신하는 과정,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광경일까? 그리고 그 단일 세계 정부가 지배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 강의 두 번째 파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절단신공 오진다, 그죠?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도사였습니다.